HLB가 2.77% 상승으로 이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금요일에 나온 양봉은 2.77% 상승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저점은 물론이고 고점을 높여가며 반등과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봉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차트 모양이 좋다고 주가가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봉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 강조했듯이 주식은 통계와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이 포착될 때는 적극적으로 베팅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4월 말이 시작됩니다. 4월 말의 의미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강조드렸는데 워낙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지난 몇 편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체 HLB그룹주 차트 분석과 함께 엔비디아 폭락 사태 등 글로벌 주요 시황이 우리 증시에 끼칠 영향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4월 13일 방송부터는 그동안 정교하게 대응해왔던 변곡점보다는 앞으로 대응해야 할 지지와 저항 구간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저항이나 지지선은 차트에 표기한 두께에 따라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는 8만 원이 깨지면 차트상 이상 징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허위 날조 찌라시를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찍어 누르지 않는다면 8만 원처럼 누구나 알만한 변곡점에서는 강한 반발 매수세의 유입으로 해당 구간까지 주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지막 저항선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2019년 역사적 최고가 부근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HLB는 해당 구간을 발판 삼아 반등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량파는 소소한 물량으로 부분익절과 재매수를 반복할 것을 권장해왔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재매수 위주로 대응해도 나쁘지 않을 만큼 조정시마다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방 또한 지금까지 부분익절과 재매수를 반복해 오면서도 조정파동에서 대부분 재매수하며 현재 익절한 비중은 전체 보유 비중의 3%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현재 주가 위치는 신약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너무 저평가된 가격대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으로 회원방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방 지지 구간은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한 만큼 이제는 반등시 대응 구간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4월 13일 방송에서는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97,600원과 104,500원에서는 저항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후 4거래일간 97,600원에 도전했지만 적은 거래량으로 돌파를 시도했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한 모습입니다. 직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는 반복적인 돌파 시도로 저항력이 상당 부분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거래량으로도 무난하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2평을 크게 하회한 200만 주 거래량으로도 97,600원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아직 일봉의 몸통으로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안착할 수 있을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추세상으로는 높은 확률로 다음 저항 구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4,500원은 97,600원보다는 저항력이 약하지만 역시나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단기 조정 가능성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량의 추이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109,000원짜리는 저항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직전 방송에서는 표기하지 않았는데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할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표기해드렸습니다. 위로는 104,500원과 114,900원과 128,800원에 켜켜이 저항력이 자리하고 있는데 역시나 거래량을 고려해서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주부터는 언제 신약 승인이 결정돼도 이상할 게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약 허가 소식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항 구간은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으로 한 번에 밀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약 승인 뉴스는 언론을 통해 노출되기 전에 사전에 승인 정보를 입수한 물량이 거래량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장중 거래량의 이상 동향이 포착된다면 이에 맞춰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HLB 수급은 개인의 매물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로 받아간 모습이지만 이렇다 할 매매 주체 없이 소소하게 마감한 모습입니다. 기관의 수급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며 개인과 외국인은 장단기 수급 모두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강조했듯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이 매집해놓은 물량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여전히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 증시는 장전 코멘트에서 안내드린 대로 연준의 핵심 3인방 중에 한 명인 뉴욕 연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 여파로 투심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발언하며 미 국채 금리를 급등시키고 미 증시 하락을 견인하였는데 이러한 여파로 우리 증시 또한 약세로 출발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TSMC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코스피는 장중 3.08%까지 하락하였으며 코스닥은 3.58%까지 하락하며 패닉장을 연출하였습니다. 출향파는 장전 코멘트와 지난 방송에서 국채금리와 금리 이슈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출향파 시황 분석을 신뢰한다면 미증시 하락을 촉발한 금리 이슈는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며 중동 불안도 현재까지는 미국과 사전에 조율된 범위 내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조짐만 보이지 않는다면 역시나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예상된 악재로 깊은 조정을 보일 때는 투매를 하기보다는 평소 관심 있었던 종목에 대한 매수 찬스로 활용하는 멘탈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미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10%나 급락하면서 시총이 2,120달러나 감소했는데 이는 미증시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안겨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90조로 삼성전자 시총 절반 이상이 하루아침에 엔비디아 시총에서 증발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의 악재가 출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투심이 급속히 냉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 폭락 사태가 단기적으로 우리 증시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영향을 줘서 국내 지수 하방 압력을 키우겠지만 엔비디아 가이던스 하향은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AI와는 전혀 무관하며 차량용 반도체와 PC용 반도체 수요가 급감한 여파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대세 하락 조짐으로 판단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종목이나 지수든 조정 없이 상승만 할 수는 없으며 엔비디아가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해왔기 때문에 악재의 크기보다 투심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엔비디아 하락 여파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또한 일제히 조정을 받았는데 헬스케어 섹터는 상승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HLB를 포함한 우리 증시 제약바이오 섹터는 증시 하락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폭락 여파가 우리 증시에 끼칠 영향은 내일 장전 코멘트에서 상세히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코스닥 제약 섹터는 장 초반 약세를 만회하며 보합권으로 마감하였는데 말씀드렸듯이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이유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양대 시장 시총 1,500억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HLB그룹주들이 지수의 약세에도 나름 선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증시는 시장 불안에 외국인들마저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이자 지수 급락으로 투매 물량이 출회되며 장중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들은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떠나고 있거나 이미 우리 증시를 떠났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떠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순매도 규모를 보였을 때 가능한 표현일까요? 최근 선거가 있었으니 지지율에 대입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면 어느 정치인의 지지율이 85%에 육박했다가 82.5%로 줄었다면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거나 민심이 떠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사의 수준은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이 정도 수준의 허위 기사를 절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기레기라고 하더라도 이런 수준의 기사는 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와 증시에 관련해서는 기자들이 워낙 투자자들의 지적 수준을 얕잡아보고 폄훼하기 때문에 무지에 의해서이든 의도적이든 이러한 수준 낮은 기사들이 버젓이 유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일본과 대만 증시마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때 우리 증시는 역사적 신고가에 접근할 생각조차 못하며 소소한 반등에만 그쳤습니다. 연기금을 포함한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무지와 매국적인 모습으로 1년 내내 매도 물량을 쏟아낼 때 그나마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체면치레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의 매수세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떠나고 있다거나 이미 떠났다고 표현하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기레기들이 몰라서 그랬든 알고 그랬든 상관없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향파가 자주 강조드렸듯이 외국인들은 1개월 이상 수급에서 모두 압도적으로 우리 시장을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 이후 해지 수단으로 이용하는 선물 시장 또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며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것과 다르게 압도적인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떠나고 있다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며 외국인들이 멀쩡히 남아있음에도 버젓이 우리 증시를 떠났다라며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용 언론사와 기레기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며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언론을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지수가 하락세를 멈출지 추가 약세를 이어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기간별 매매 동향을 통해서 드러난 명백한 팩트입니다. 정보를 변별할 능력이 없어 가짜뉴스에 현혹될 위험이 있다면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레거시 언론은 안 보니만 못하다는 출향파의 조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월 17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331만 주로 최근 주가가 반등하고 있음에도 공매도 일당들은 잔고를 늘려가는 모습입니다. 조만간 공매도 잔고가 HLB의 2차 대상승의 땔감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잔여 그룹주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보유하지 않은 종목이 나오더라도 차트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LB생명과학은 16,120원의 기본적인 지지력이 있으며 15,990원과 15,360원 사이에는 갭 지지로 인해 지지력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구간의 강력한 지지력을 발판 삼아 반등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16,130원을 손절가로 잡고 추가 대응한다면 기대 손실 대비 기대 수익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18,830원에 워낙 강력한 저항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5,000원과 23,800원 또한 저항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황과 거래량을 주시하며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부터는 언제든지 신약 승인이 발표될 수 있기 때문에 초강력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출몰한다면 그 어떤 저항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HLB제약은 중첩된 갭 지지 구간의 하단인 28,350원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지난 분석에서는 갭 저항이나 갭 지지가 중복되었을 때는 에너지가 증폭되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 매수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식의 기본 이론으로 숙지하신다면 다양한 종목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2,900원 구간은 3월 21일에 85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진 양봉의 시가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하기 어려울 만큼 명확한 저항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크지 않지만 여러 차례 반복해서 터치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파 의지만 있다면 작은 거래량으로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LB 테라퓨틱스는 12,290원과 11,800원 사이에 형성된 갭은 지지력이 아주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아래 꼬리를 남기며 반등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등이 나와준다면 14,010원의 소소한 저항력과 14,220원의 강력한 저항이 확인되는데 저항이 중첩되기도 했지만 14,220원의 저항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거래량이 아니라면 한 번에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HLB글로벌은 진회장의 추가 매수 소식 이후 강세를 이어가다가 제약섹터 악재가 터지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룹주 내에서는 가남 1차 승인 가능성의 수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왔지만 신약 승인이 나게 된다면 결국 키 맞추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동안 억눌려왔던 반발 탄력이 일시에 분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8,120원은 HLB글로벌 역사상 근 2년 만에 최고의 거래량이 터진 일봉의 시가이며 누구나 어렵지 않게 파악이 가능한 저항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항력이 증폭된 모습입니다. 다만 저항력이 명확한 구간에서 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반락 자체를 우려하기보다는 저점 매수 찬스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7,250원과 6,860원에 입을 크게 벌린 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력이 강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6,860원은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진 장대 양봉의 시가이기 때문에 갭 지지와 더불어 일봉 지지력까지 강력한 구간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해당 구간에서 길쭉한 아랫꼬리를 남겼는데 이처럼 누구나 알만한 지지나 저항 구간에서는 강력한 반발 매수세나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해 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LB 이노베이션은 HLB 차트 중에서 대응과 지지 구간이 가장 단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5,350원은 강력한 저항이 있었지만 몇 번의 터치로 인해 상당 부분 저항력이 감소하였으며 좀 더 위로는 5,900원과 5,980원 사이에 형성된 갭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6,250원에는 아주 강력한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돌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래로는 4,618원에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선명한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의 유입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나 저항 구간이 너무 명확한 구간을 횡보 없이 터치하면 반등이나 반락이 클 수 있지만 이노베이션처럼 저항을 앞두고 횡보를 하게 되면 비교적 적은 거래량으로도 돌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LB 파나지는 직전 그룹주 분석 방송에서 4,285원의 지지력을 발판 삼아 반등이 나와주었다고 말씀드렸는데 4월 18일 또다시 해당 구간을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쌍바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900원짜리는 HLB 모든 차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의 터치로 저항력이 어느 정도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주 막강한 저항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4,900원을 목전에 두고 일정 기간을 횡보하거나 혹은 4,900원을 돌파하기 전에 몇 차례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적어도 500만 주를 넘는 거래량이 나와야 단숨에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HLB 바이오스텝은 4,100원의 거래량이 밀집된 저항 구간이 확인되지만 4월 9일의 시가부터 거래량도 없이 돌파하려다 크게 밀려난 모습입니다. 지난 분석 방송에서는 현재 3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진 3월 8일 장대양봉의 종가 지지력으로 버티고 있지만 여러 번 터치하면서 지지력이 상당 부분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한 반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반등 의지가 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룹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인 종목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바이오스텝 또한 간암 신약 승인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룹주 내 소외 종목들은 신약 승인이 발표되면 갑작스러운 급등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부터는 4월 말에 돌입합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승인이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라며 이르면 4월 승인도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했던 진 회장의 발언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마감 시한 전에 신약 승인 결과가 발표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4월 말부터는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을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신약 승인과 함께 재료 소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신약 승인이 재료 소멸이 되는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료 소멸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신약 승인이 발표돼야 그나마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신약 승인이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공매도 세력들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당들에게나 해줄 수 있는 희망 고문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지 못한 채 신약 승인이 난다면 즉시 2차 대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공매도의 거친 공세와 함께 언론 플레이로 재료 소멸 물량이 일시에 출회된다 하더라도 며칠 상간의 짧은 시차를 두고 결국은 대세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역사적 최고가를 또다시 갈아쓰게 되면 익절 시점에 대한 행복한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당연히 출량파한테도 고점 대응 방안은 결코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출량파는 매매 영상을 통해 공개했듯이 2019년 10월 24일 역사적 신고가 당시 일봉의 최상단에서 보유 물량의 90% 이상을 익절했기 때문에 고점을 정확하게 포착한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유력 파이프라인에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위암 3, 4차만으로 주가가 바닥을 찍고 10배나 폭등했기 때문에 비교적 고점에 대한 파악이 용이했으며 차트 모양 또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했기 때문에 역시나 대응하기가 수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차트 모습은 자주 말씀드렸듯이 상방 세력들이 2019년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차트 모양도 훨씬 더 예측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2019년처럼 단순하게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량파가 그동안 정교하게 지지와 저항 구간을 포착했던 모든 노하우를 총집결해서 대응한다면 충분히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점 익절 플랜은 회원방과는 어느 정도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짧은 시차를 두고 최대한 구독자를 위한 장전 코멘트에서 힌트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량파가 멤버십 회원들과 1월 26일부터 부분 익절과 재매수를 반복하며 대응했던 내역입니다. 출량파의 매매 타점이나 출량파 멤버십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16일 이후 출량파는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 HLB와 HLB 주요 그룹주를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부분 익절을 하고 익절 물량을 저점에서 재매수하며 정교한 매매 타점을 연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 기법을 단타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단타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보유 비중 중에 소소한 물량만으로 익절과 재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유용한 매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가가 조정받을 때 멘탈을 강화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매일 장중에 대응했던 내역들을 직접 확인하시고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출향파 채널은 3가지 플랫폼에서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향파 멤버십은 코덱스 레버리지나 SK하이닉스 같은 출향파 최선호주를 추천하며 장기 보유 종목으로 HLB 주요 그룹주를 장중에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출향파 멤버십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플랫폼의 장단점을 확인하신 후에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